잘해줬더니 만만하게 보더라.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상대가 선을 넘어도 그냥 웃어 넘기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괜찮다며 넘기죠. 그렇게 참고 맞춰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대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잔인한 건요, 이렇게 여러분을 가장 얕보는 사람이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베푼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마음 연구소의 심리 커뮤니케이터 남준입니다. 잘해줄수록 더 무시당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 오늘 완전히 뜯어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3가지 심리학적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히 악당이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만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경계라도 하지,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당하고 있으면 스스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단순히 착해서 벌어지는 1차원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고 갈등을 피하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이 반복적인 패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데 중독되어 정작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방치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이 어제 베푼 그 무조건적인 친절 때문에 오늘 상대의 뇌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서열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떠나지 않는구나. 그 순간 여러분의 심리적 가치는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서 영원으로 책정되어 버립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는 편의점에서 쉽게 산 1,000원짜리 생수는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산꼭대기에서 2시간 걸려 겨우 떠온 약수한 모금은 그토록 소중하게 마실까요? 둘 다 같은 물입니다. 화학적 성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희소성 가치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얻기 어려운 것은 귀하다고 느끼는 인간의 강력한 본능입니다. 1975년에 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이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똑같은 초코칩 쿠키를 2 그룹에게 나눠줬어요. 한쪽에는 쿠키가 10개 담긴 넉넉한 통을 주었고, 다른 한쪽에는 딱 2개만 담긴 통을 줬습니다.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개만 받은 그룹이 그 쿠키를 훨씬 더 맛있고 질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쿠키입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수량뿐이었어요. 수량이 적으니까 뇌가 자동으로 그것을 더 귀하고
맛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이 쿠키 실험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단톡방에 메시지가 오면 1초 만에 칼같이 답장합니다. 누가 부르면 자다가도 옷을 입고 나갑니다. 상대방이 부탁하면 내 중요한 일정까지 통째로 미루고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걸 의리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배려심이 깊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대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언제든 부를 수 있구나. 희소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대하든 어차피 내 부름에 와주는구나. 상대의 뇌에 여러분은 10개짜리 쿠키통으로 파일이 저장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모든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단순히 다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심리적 오류가 하나 작동하거든요. 인간의 뇌에는 바쁜 사람은 곧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바쁨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이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2명의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한 명은 항상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 다른 한 명은 일정이 꽉 차서 만나기 매우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의 객관적인 업무 능력은 완전히 같다고 설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바쁜 사람을 훨씬 더 유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지금 제 일정이 좀 있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한 박자 늦추는 순간 마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2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아, 이 사람의 시간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값이 있구나. 둘째, 이 사람은 나보다 바쁘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단칼에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저 대답을 한 박자 늦췄을 뿐인데 상대의 뇌가 알아서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분이 정확히 이 경우였습니다. 회사에서 7년 동안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던 이른바 예스맨이셨어요. 야근 대타, 주말 출근, 심지어 다른 팀 업무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진에서는 밀렸어요. 상사의 무의식 속에 이분은 시키면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이었지, 능력을 인정하고 대우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흔한 자원이었던 거죠. 이분이 상담 후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네, 할게요 에서 일정을 확인해보고 30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로 대답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재미있는 건 결국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주변의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탁할 때 미안해하기 시작했고, 도와주면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이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사람이 생기고 함부로 일을 떠넘기는 상사도 사라졌습니다. 바뀐 건 이분의 업무 능력이 아닙니다. 심리적 체급, 즉 희소성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더 베풀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호의의 밸브를 잠그세요. 여러분의 친절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한정판 자원입니다. 누구에게 쓸지 여러분이 직접 고르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온전히 쥐는 순간 여러분은 편의점 생수에서 산꼭대기 귀한 약수로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는 법, 체급을 올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높여놓으면 꼭 그걸 시험하고 흔들어 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묘합니다. 어떤 교묘한 유형들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절대 처음부터 대놓고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살짝, 아주 살짝 선을 넘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관찰하죠. 여러분이 어색하게 웃어 넘기면 한 발 더 들어오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기면 어느새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주인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정확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칭찬형, 비난자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대놓고 나쁜 말,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겉모습은 칭찬과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와, 너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잘했다. 몰랐는데? 이런 식이죠. 혹은 이런 말도 단골 멘트입니다. 아니, 나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넌 왜 그걸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여? 얼핏 들으면 전부 저를 위한 칭찬이고 애정 어린 걱정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이 문장들을 분해해 드릴게요. 그래도가 무슨 뜻입니까? 몰랐는데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들의 진짜 속뜻은 너는 원래 이 정도를 해낼 능력이 없는 애라고 내가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지적을 하면요. 아, 나는 순수하게 칭찬한 건데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러면서 순식간에 여러분을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아주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죠. 두 번째 유형,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불쌍합니다. 매번 도움이 필요하고 매번 인생의 위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면 나 진짜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라며 엄청난 부담감을 지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지쳐서 한 번이라도 부탁을 거절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항상 혼자였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이런 변형 기출도 있습니다. 아, 내가 네 상황도 모르고 무리한 부탁을 했네.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무거운 죄책감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도록 심리적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평소 거절 공포증이 있거나 책임감이 강한 착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약 같은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은근한 서열 확인형입니다. 이 사람은 단둘이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슬쩍 아래로 깎아내립니다. 야, 얘는 원래 좀 어리바리하잖아. 걔가 뭘 알겠냐? 혹은 대놓고 호구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아, 쟤는 시키면 다 해. 성격이 워낙 착해서 거절을 못하거든. 이걸 전부 농담이나 장난처럼 툭 던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허허 웃고 넘기면 그 사람의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웃는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아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시죠? 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으십시오. 이 무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무조건 자기가 유리해지는 교묘한 판을 이미 짜놓았다는 겁니다. 칭찬형한테 화내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고, 피해자형한테 화내면 나만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이 됩니다. 서열형한테 정색하고 화내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사회성, 떨어지는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감정으로 맞받아치면 전부 질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끓어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이 판을 깨부술 구조적 대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불쾌한 말을 툭 던졌을 때 절대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어색하게 웃지도 말고 욱해서 화내지도 마세요. 그냥 무표정으로 상대의 눈과 눈 사이 미간 부근을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싸우자는 듯이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아주 담담하고 건조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딱 3초만요. 이 3초의 침묵이 가진 위력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아주 무례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너는 진짜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돌아가냐? 자, 지금 화면을 보세요. 3초간 저와 눈을 맞추세요. 어떤 변명도 화도 내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 뭔가 묘하게 불편하고 어색하셨죠. 그런데 그 불편함과 동시에 내면에 단단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무례한 말을 던진 쪽이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해지는 그 감각,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적의 힘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대화 중의 침묵을 극도로 불안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타격감 없이 침묵하면 던진 쪽의 뇌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선을 세게 넘었나? 실수했나? 이 생각이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상대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검열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법의 3초가 지난 후에 아주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질문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혹은 방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인가요? 이 한 문장이 대부분의 무례한 상황을 그 자리에서 즉시 종료시킵니다. 칭찬형 비난자한테 와, 너 그래도 잘했다 라고 들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3초간 담담하게 바라보고 그래도라니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라고 되물으면 상대는 자기 말에 숨겨놓은 비열한 의도를 직접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며 변명하기 바쁠 겁니다. 대부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이 나는 항상 혼자니까 라며 죄책감을 유발할 때 3초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느낀다니 참 힘들겠다. 그런데 이번 일은 내 일정이 꽉 차서 도와줄 수가 없네. 상대가 던진 죄책감의 덫을 밟지 않고 팩트만 말하는 겁니다. 상대의 힘든 감정은 인정해주되 나의 단호한 선택은 절대 바꾸지 않는 겁니다. 서열 확인형이 사람들 앞에서 야, 얘는 원래 좀 어리바리해라고 깎아내릴 때 절대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3초간 똑바로 바라보고 원래 좀 어떤데요? 라고 진지하게 되물어보세요.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무례한 사람에게로 집중됩니다. 농담으로 스리슬쩍 넘어가려던 서열. 깎아내리기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진지한 상황으로 변하면 그 자리에서 이상하고 무례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말을 꺼낸 쪽이 됩니다. 이 모든 방어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3초의 침묵과 건조한 질문 하나로 빼앗겼던 반응의 주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온 겁니다. 상대가 던진 진흙탕 공을 같이 받아치며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공을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 이 쓰레기를 나한테 왜 던지셨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이, 경기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색하고 받아치면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지 않을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불편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불편함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관계가 편안하고 웃음꽃이 피어야만 좋은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상호 존중은 약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약간은 어려워하고 내 기분과 반응을 살피게 만드는 그 팽팽한 긴장감. 무조건적인 편안함이 존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존중이 먼저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진짜 편안한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순서가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경계선은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한번 단호하게 대처했다가 다음번에 마음이 약해져서 또 헤헤 웃어버리면 상대는 아, 찔러보면 열리는구나 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매번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 같은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타협 없는 일관성이 여러분의 얇은 울타리를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신 겁니다. 나를 귀하게 만드는 희소성,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단단한 울타리. 그런데 아직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숨어 있는 적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외부의 방어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쳐도 그 성의 주인이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영구적으로 결정짓는 진짜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런 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유,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요. 저는 원래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같은 게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사회생활의 미덕이자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팩트 폭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나를 마음껏 깎아내리고 공격해도 좋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자의 행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아주 무서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사람의 서열을 자동으로 매기는 무의식적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0.1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좀 부족해서요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순간 상대의 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마칩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구나. 나보다 서열이 아래구나. 앞으로 편하게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여러분을 무시하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입력한 자기 비하라는 데이터를 상대의 뇌가 기계적으로 자동 처리한 결과값이 그렇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는 주변 모든 사람의 뇌에서 동시에 같은 서열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라고 굽실거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사람은 좀 편하게 대해도 되겠다 라고 느끼시잖아요.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담담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아우라가 느껴져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생기죠. 의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뇌가 동물적으로 그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 그릇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 흙먼지 날리는 신문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매직으로 1,000원이라고 대충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고급 갤러리 한가운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두꺼운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그릇을 더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시겠습니까? 차이를 만드는 게 그릇의 품질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어디에 놓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귀한 그릇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게 모료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시장 바닥 신문지 위에 내동댕이 치고 1,000원이라는 가격표를 이마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1,000원짜리로 대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제가 상담했던 직장인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본인은 이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화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똑같이 훌륭한 의견이라도 다른 직원이 자신있게 말하면 채택되고 이분이 말하면 흐지부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분이 솔루션을 바꾼 건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를 제가 여러 데이터를 검토해 봤는데요. 로 바꿨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시간을 들여 검토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의 뇌에 꽂히는 신호는 180도 다릅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은 내 판단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자폭 신호이고, 검토해봤다는 말은 내 의견에 무게가 있다는 권유의 신호입니다. 두어 달쯤 지나니까 회의에서 이분의 의견이 중간에 끊기거나 묻히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수준의 의견을 내는데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건 업무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놓는 위치가 바뀐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고급 갤러리로 스스로 걸어 올라간 겁니다. 심리적 체급이 상승한 거죠. 자, 이제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답을 한 박자 늦춰서 희소성이라는 체급을 만들어라. 둘째, 선을 넘는 자에게는 3초의 침묵과 질문으로 체급을 지켜라. 셋째, 자기 비하의 언어를 버리고 스스로를 갤러리에 올려놓아 체급을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두려움이 피어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굴다가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심리 커뮤니케이터로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들어야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주차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그 주차장에는 아무차나 허락 없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줄줄 새고 녹슬고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이나 울려대는 고장난 차들이 귀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죠. 새어나온 시커먼 기름이 주차장 바닥을 다 부식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건강입니다. 그 민폐 차량들이 방 빼고 빠져나가야 망가진 바닥 수리도 하고 진짜 좋은 차가 들어올 빈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를 거머리처럼 빨아가던 사람들이 떠나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돌아옵니다. 바로 시간과 감정적 여유입니다. 그동안 무례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라 허공에 날려버렸던 그 소중한 에너지들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로 미뤄뒀던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수백 시간이 넘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기억하세요. 무례한 자들에게 친절을 거두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 내린 아주 용기 있고 위대한 결정입니다. 바닥난 주전자로는 그 누구의 컵에도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채우세요.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억지로 웃지 않기. 딱 3초간 담담하게 바라보기. 그 3초가 여러분을 시장 바닥에서 갤러리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준이었습니다.